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여권 내 권력 다툼이 지금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손을 잡지만 집권 이후에는 권력이 분화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다만 권력 분화가 집권 초반부터 빨리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천천히 진행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 경쟁이 빨리 그리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면 정권의 쇠퇴가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권력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부 당권 갈등으로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 차원을 넘어서 인사에 대한 폭로전까지 시작되면서 이재명이 휘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단은 오광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아마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것은 우선 동기라는 인연에서 출발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직접 발탁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정 직후부터 당 안팎으로부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선택한 민정수석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사안이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보복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에 출마한 서영교는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 조국당의 황운하, 박은정 의원과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시비를 걸었고 결정적으로는 민주당 추미애 서영교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이들 역시 오광수 수석이 특수통으로 검찰개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오광수와 함께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정성호 의원은 오광수를 정성호가 추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욕설이 포함된 문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오늘 오광수 수석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첫 인사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이유로 인사를 변경하는 것은 출발부터 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신문이 아니고 좌파 중에서도 좌파 신문인 경향신문이 오광수에 대한 부동산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재명의 첫 인사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폭로한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러지 않아도 반미주의자 김민석, 친북주의자 이종석, 코인 김남국, 대장동 변호사들의 대검 민정팀 합류, 집사 변호사 이성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축, 드루킹 김경수 해안부 장관 이런 온갖 인사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 전력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폭로 기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로 촉발된 기사인 만큼 내전이 시작된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광수 수석은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 됐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이재명 정부 공직자들의 부정을 예방하고 또 단죄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오광수 민정수석의 아내 홍모 씨는 2020년부터 경기도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동문입니다. 홍 씨는 법정에서 A씨가 소유한 화성시 신동의 토지 2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본인의 소유로 A씨가 한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을 했다고 스스로가 밝힌 셈입니다. 민정수석으로 나중에 발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재판에서 법원은 홍 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후 땅의 소유권은 홍 씨에게 넘어갔고 현재는 오 수석의 아들에게 정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 수석은 주간경향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해서
명의신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이 재판에서 해당 부동산을 두고 오수석이 검사의 직권을 남용해서 부정하게 모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입니다. A씨는 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래 오수석인데 아내인 홍씨에게 1차로 명의신탁을 했고 다시 홍씨가 자신에게 2차 명의신탁을 했다면서 홍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오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고자 자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수석 부인의 명의신탁은 한 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과 인접한 또 다른 토지에 대한 재판도 열렸는데 법원은 이번에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수석의 부인 홍씨는 이 부동산 역시 2002년경 A씨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하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땅이라고 주장했는데 해당 토지의 경우 등기증명서에 오수석이나 A씨가 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측의 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수석은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통해서 검찰에 재직했을 당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때 해당 재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던 것입니다. 오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서 2015년 검찰에서 퇴직할 때까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이었는데 한 번도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석은 부동산 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모두를 위반했던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민정수석으로는 실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전과사범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 이재명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는 특별한 결격 사유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역시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받고 있죠.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성남시청,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등록시켜서 부인 김혜경의 수행을 담당토록 했던 배소연의 80억 원대 부동산이 이재명의 소유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서 배소연의 부동산 획득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키로 했는데 계엄 전국 등으로 이어지면서 조사가 흐지부지 되었는지 지금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이래저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수 수석을 감사 않을 경우 동병상련이냐 이런 조롱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오수석을 내칠 경우에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아냥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인사인데 아마 어느 정부 못지않은 스펙타클한 잡음들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